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돌싱 여성입니다. 20대 초반부터 30 중반까지 제 인생 목표가 내 집 마련하는 거라 연애와 결혼은 뒷전으로 여기고 살다가 30살에 만난 남자에게 홀딱 빠져 잘못된 결혼을 했어요. 결혼 3년 차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시어머니가 저의 편을 들어주어서 그래도 내 맘을 알아주나 했는데 역시나 가재는 걔 편이더군요. 적지 않은 나이에 이혼을 선택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오랜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나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바람 피운 이유를 저에게서 찾지 않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 힘든 시간 다 보내는 거 옆에서 보시며 제일 마음 아파한 사람이 바로 친정엄마인데요. 지금도 엄마에게 고마운 건 저에게 한 번도 이혼을 왜 했냐, 참지 그랬냐 하는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사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대노하셨고 오빠도 이혼 과정에 도움을 많이 줬어요. 결혼할 때 저의 마음고생을 잘 알던 가족이라 더 마음 아파하셨던 거죠. 썩을 놈의 집구석 같으니라고. 내가 우리 딸을 그 집안에 시집 보낸 게 엄마 인생 최대 실수다. 결혼할 때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만 하는 짓거리들이 그렇게 상스럽다니? 그놈의 자식 머리털을 다 잡아뜯어야 하는데. 너 기죽고 살 필요 없어. 요즘 세상에 이혼 한 번 한 거 흠도 아니다. 얼굴 못 들고 살 사람은 그 인간들이지. 두고 봐. 절대 곱게 못 살 거야. 세상 이치가 그래. 이제 다 지난 일인데 뭐. 난 괜찮아, 엄마. 이제는 결혼 같은 거 다시는 안 하고 싶다. 평생 그냥 나 혼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래. 그래. 너 마음대로 해. 결혼해서 꼭 남들처럼 산다고 잘 사는 인생 아니다. 엄마가 그건 장담할 수 있어. 엄마는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너도 알지? 그래도 지나고 보니 엄마 말이 맞는 게요.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없긴 하더군요. 엄마가 속상해하신 건 시댁에서 저 결혼할 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며 저 속상하게 했던 일을 전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시어머니에게 저는 그리 달가운 며느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욕심이 많은 분이셨는데 우리 친정이 그리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점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마음고생을 좀 한 편입니다. 사실은 제가 살아온 인생이 꽃길이 아니었어요. 어릴 때 아빠가 사업을 하셨는데 아주 대차게 말아먹고 나서 가정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나서 제가 생계를 책임지지는 않았지만 제 앞길은 제가 헤쳐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살았거든요. 그래도 부모님께 참 감사한 건 두 분이 힘들어도 자식들 불안하지 않게 늘 사이가 좋으셨다는 겁니다. 두 분이 계실 때 자식들 몰래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은 저와 오빠 앞에서는 부부 사이에 불화를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돈 문제 생기면 이혼하고 가정이 풍비박산 나는 집 많았지만 우리 가족은 가난할지언정 똘똘 뭉쳐 살았던 가족이에요. 한순간에 월세집을 전전하게 되었을 때도 엄마 아빠가 노력해서 꼭 돌려놓겠다고 하시며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나 오빠가 철이 빨리 든 편입니다. 다행히 오빠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하며 학비 충당하면서도 저한테 용돈까지 주던 오빠죠. 바로 금융기관에 취직해서 그때부터 우리 가족도 서서히 사는 게 나아졌던 것 같아요. 이런 경험 때문에 저도 돈 함부로 못 쓰고 연애도 멀리 했었어요. 직장 다니는 동안 저 좋다는 남자 몇몇 있었는데
다들 우리 집 얘기하면 속물 같으면 보이기도 했고 알아서 멀어지기도 했고요. 성격상 남에게 싫은 소리도 잘 못하고 거절을 못해서 남녀 관계에서 오해를 받은 적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아예 관심 끊고 직장 다니면서 정말 악착같이 돈만 모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만난 게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전 남편이에요. 저랑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은 아니지만 꽤나 건실한 제조업체입니다. 저는 거기서 해외 영업 쪽을 담당하고 있고 남편은 기술부 과장이었어요. 큰 회사가 아니다 보니 회사 직원들 중 친한 사람들끼리는 꽤나 개인적인 사정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보다 2살 많은 그 사람이 먼저 입사한 선배였고 같은 팀이다 보니 같이 일하면서 소위 말하는 눈이 맞았습니다. 남편은 다정한 편이었어요. 회사에서도 조용하고 말없는 저와는 달리 뭐랄까 요즘 말로 인싸라고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운동을 워낙 열심히 해서 몸도 좋은 데다 얼굴이 훤한 탓에 총각일 때는 미혼 직원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인기도 꽤 많았어요. 그런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알리니까 주변에서는 다 놀랐죠.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사내 연애라 워낙 조심해서인지 주변에 남편과 연애를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의 말없는 모습이 되게 신비로웠대요. 사귄 것도 남편이 적극적으로 구애해서 만나게 된 거고요. 저는 회사에서 사적인 얘기를 거의 하지 않는 편이라 아마 그래서 다들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의외의 커플이라면서 많이 놀라더라고요. 저는 사귀는 사람도 없고 결혼할 마음도 없어 보였다고 하면서요.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를 더 많이 좋아하고 안달내곤 했기 때문에 결혼을 꽤나 서둘렀습니다. 남편은 남동생이 하나고 부모님이 자기 중학교 때 이혼하신 후 어머니와 살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엔 편견이 없는 편이라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했을 때 시어머니 만나고 나서 그날 바로 어머니가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나이가 많다면서 일단 싫은 기색을 대놓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32이라고? 우리 아들도 결혼할 나이긴 하다만 우리 민우가 아직 돈도 많이 못 모았고 준비가 부족한데 상관없는 거니? 아니면 네가 결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니? 나는 우리 아들 2년 더 있다가 장가 보낼 생각이었는데 말이야. 저에게 결혼 준비가 얼만큼 되어 있냐 물으셨는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돈을 얼마나 모아놨냐 하는 뜻이었습니다. 딱히 결혼이 반갑지 않다는 기색을 보일 때 저도 결혼 안 급하니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할 배짱이 그때는 왜 없었는지 몰라요. 배알도 없이 어머니가 하시는 말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우 씨도 30 중반이면 이제 빠른 나이는 아니에요. 꼭 둘이 많이 모아야 잘 사나요? 작게 시작하면 어떤가요? 결혼해서 둘이 열심히 모으면 되죠. 그리고 얘기해보니까 저희 전세 얻을 정도 돈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가 좋다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아유, 30 넘은 늑다리 며느리 본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숨이 턱 막혀서 펄떡펄떡 일어나. 게다가 집도 못 얻어주는 형편이니 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아, 엄마! 늑다리 며느리라뇨. 요즘 30도 안 돼서 결혼하는 사람들 없는 거 아시면서 그런 말을 하세요? 남편이 시어머니 막말에 깜짝 놀라서 말을 막았는데 어머니는 말을 하실 때 생각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20대 중반만 돼도 노처녀라 그랬어. 그래 뭐 좋다. 그럼 너희 친정에서는 딸 시집 보내면서 뭘 어찌하실 계획인지 물어봐도 될까? 아,
저희 친정이요. 사실은요, 어머니, 제가 결혼할 때는 친정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저 나름대로 돈도 모아놓고 준비를 해놔서요. 어머니도 많이 도와주실 상황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반반씩 여건 되는 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자 어머니가 화를 버럭 내시면서 아니, 딸내미 시집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집은 내 살다 살다 처음 보는구나. 아무리 내가 없이 산다고 하지만 내 아들 장가 대충 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어. 우리 아들 정도 벌고 저 정도 인물이면 지금 선봐도 너보다 좋은 자리 많은 거 너도 알지 않니? 우리 아들 인기 많아서 주위에서 선생이니 약사니 소개해준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대충 보내려고 이날 이때까지 우리 아들 키웠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들을 빼앗아가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도 남의 집 귀한 딸이고 집에 손 안 벌리고 많이 애쓰면 살았는 게 저의 이런 삶이고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듯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결혼 준비하기도 전에 다시 생각해 보려고 했죠. 그 당시 남편은 자기 엄마가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스타일이고 아들이 자기 혼자라 그러니 이해해달라고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그때 일을 차마 친정 부모님께 털어놓지 못했어요. 만약 말했다면 우리 부모님은 결혼 말리셨을 게 뻔합니다. 넉넉한 집안은 아니지만 마음 많은 부자인 우리 부모님이 저를 그런 시어머니와 보고 살게 놔두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30살이라는 나이를 먹고도 생각은 많이 어렸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아들 장가 보낼 때 많은 욕심과 기대가 있었을 텐데 저로 인해 다 무너졌을 때 오는 상실감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지금 생각하니 어이없긴 해요. 자기 아들 잘난 것도 없는데 대체 뭘 보고 약사니 교사니 하는 며느리감이 줄을 선다는 건지 말입니다. 오히려 반대를 한다면 우리 친정에서 할 일 아닌가요? 홀어머니의 장남이라는 조건이 대한민국에서 신랑감으로 인기 있는 조건은 결코 아니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반대하신다고 여기고 결혼을 포기해야 하나 생각이 많아졌었는데요. 얼마 후에 어머니가 저와 남편 결혼 얘기를 하자며 부르시더니만 날 잡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참하고 야무져 보이는 모습 그거 하나 믿고 결혼시키겠다고요. 그런 게 아들 유세인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도 민호 말 들어보니까 네가 아주 야무지게 살긴 했나 봐. 그 나이에 억 단위로 돈 모으기 쉽지 않은 일인데. 아무튼 우리 아들이 좋다니까 나도 뭐 의미 없는 반대는 안 하려고 한다. 결혼 준비 잘하고 양가 얼굴 보게 날도 잡고 하렴. 엄마, 원래 눈에 덜 차는 며느리가 살면서 효도하는 법이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남편이 저에 대해 얼마나 이빨린 소리를 해놨는지. 어머니가 처음과는 다른 태도로 결혼 준비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하시거나 남편과 데이트하는 자리에 같이 만나는 건 물론이고 결혼 준비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싶은 것들 목록을 서슴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식겁했던 건 어머니가 남편 핸드폰을 들여다보시는 건지 저와 문자로 대화하는 내용을 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혹 의견이 맞지 않아 남편과 문자로 실랑이를 할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저에게 따로 연락하셔서 남자에게 너무 따지지 말라고 그럼 남자가 멀어진다고 훈계를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결혼한 제가 바보 맞긴 하네요. 결혼해서도 어머니와 저는 좀처럼 가깝게 지내지는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대놓고 함부로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근히 저를 하대하는 걸 자주 느꼈습니다. 가령 밥 가지고 차별을 한다거나 뭐 유치한 일이긴 해요. 시동생이 저 결혼하고 얼마 후 결혼할 예비동서를 데려온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간장종지만한 그릇에 찬밥을 퍼준다거나 국에 고기는 하나도 없다거나 하는 일이요.
하지만 제가 제일 기분 나빴던 건 꼭 다른 집 잘난 며느리와 저를 비교하시는 어머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는 의사고 어느 집 며느리는 사업을 해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시댁 집안을 일으켰다는 개소리를 하시면서 며느리를 너무 조건 안 따지고 들였다고 한탄을 하실 때는 정말 당장 이혼하고 새 며느리 얻으라고 하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꼭 남편 없는 곳에서 저런 소리를 하시며 속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아무튼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다고 할 수 없지만 결혼 초까지는 남편이 저에게 어머니가 저 홀대할 때면 미안하다는 말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영원한 제 편이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와 갈등이 생기면 처음에는 중간에서 제 편을 들고 어머니에게 싫은 소리를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결혼한 지 2년 넘었으면 우리 엄마한테 좀 싹싹하게 굴 수 없어? 매번 같이 모일 때마다 그렇게 뚱한 표정으로 있는데 우리 엄마라고 며느리가 예쁘겠냐고. 나도 중간에서 힘들다 힘들어. 내 동생 여자친구는 결혼하기도 전인데 엄마한테 얼마나 싹싹하게 구는지 봤잖아. 당신도 그렇게 좀 해봐.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애교 없는 사람인 줄 진짜 몰랐다. 어머니가 내가 애교 떤다고 나 예뻐하실 분은 아니잖아. 결혼 전부터 그렇게 눈에 안 차시는데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그냥 나도 이쯤 되니 지쳐서 적당히 하고 살래. 당신도 불편하면 다음부터는 차라리 나 놔두고 당신만 어머니 댁에 가던가 해. 네가 이러면 나도 당신하고 멀어지는 거야. 남자들은 자기 부모한테 잘하는 여자를 좋아하는 법이야. 내가 너랑 결혼한 것도 고분고분 어른들 말 잘 듣고 돈 잘 모을 것 같아서 한 건데 이렇게 어머니랑 날 세우고 살 줄은 몰랐다. 남편도 저런 말을 할 정도로 변해가더라고요. 결혼을 왜 현실이라고 하는지 시월들을 겪으면서 저도 서서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과의 사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돈 관리를 남편이 했었는데 늘 저에게 통장 잔고를 보여주면서 곧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했고 저도 결혼하기 전처럼 저에게 쓰는 돈 아껴가며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머니가 저에 대한 닥달이 좀 덜해지더라고요. 가끔 어머니 댁 가면 어머니가 옷이며 가방이며 예전과 달리 고급진 것들로 치장을 하고 다니시길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왠지 모르게 어머니가 그 즈음부터 저에게 너그러워지셨습니다. 평소에 제가 비싼 가방이나 비싼 옷 입는 꼴을 못 보던 분인데 저렇게 바뀌실 수도 있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내가 아이 낳고 남들처럼 살면 어머니와의 사이도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고 말이죠. 바로 내 인생에서 절대로 일어날 리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변했다고 느낀 건 시어머니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었을 뿐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의심한 적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죠. 저나 남편이나 회사 일이 바쁘기도 하고 같은 직장에 있다 보니 서로 부서에 무슨 이슈가 있는지 너무 잘 알아요. 서로 야근할 일을 잘 이해하는 편인데 그즈음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하느라 퇴근이 늦었는데 남편은 워낙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거의 매일 퇴근하고도 운동을 했어요.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남편은 이미 운동을 갔다 와서 쉬고 있는 상태거나 운동을 가서 아직 안 온 상태일 때가 많았고요. 제가 일이 바쁘지 않으면 하도 운동을 하라고 잔소리를 해서 저도 같은 헬스장을 매일이 아니더라도 짬을 내거나 주말에 가곤 했는데요. 이상한 일이 그즈음 터졌습니다. 거의 매일 야근을 하다가 그날은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었어요. 남편에게 퇴근한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자기도 조금 있으면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남편 저녁 좀 차려볼까 해서 장봐와서 이것저것 좀 해놨습니다.
남편 퇴근 뒤 같이 저녁 먹고 저도 오랜만에 같이 운동 좀 가볼까 해서 같이 가자고 했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당황하면서 신발을 벗더니 운동을 다음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당신 언제는 나더러 운동하라고 난리더니 운동하러 가자니까 왜 이리 질색을 해? 나 오래간만에 일찍 퇴근한 거야. 같이 운동하자. 당신이 나 좀 가르쳐주면 되잖아. 아이, 근데 내가 요즘 매일 운동을 했더니만 어휴, 몸이 좀 무겁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그냥 집에서 영화 보면서 맥주나 마시자. 어? 좀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제가 운동만 같이 가려고 하면 신랑이 그냥 가지 말자고 그러면서 안 가더라고요. 이 인간이 나한테 운동 가르쳐주는 게 귀찮은가 보다 했죠. 그런데 회사에서 남편 부서에 야근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이 있다며 늦게 귀가하기도 하고 출장을 간다고 해서 우연히 만난 그 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고 하고 이상한 일들이 자꾸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회사에서 정말 이상한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직접 저에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회사 화장실에서 제가 있는 줄 모른 다른 직원들 수다를 듣고 나서야 알게 된 엄청난 사실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소문 들었어? 해외 영업팀 김대리님 남편 말이야. 지금 소문이 아주 파다하더라. 무슨 소문? 난 금시초문인데? 왜 길 건너 포장재 회사 알지? 거기 회사 사장 딸이 김대리님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그 딸도 자기 아빠 회사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일을 한다나 봐. 근데 글쎄 박 과장이 같은 팀 직원이랑 일 때문에 만나면서 눈이 맞았는지 아주 스파크가 장난이 아니었다는데? 대놓고 같이 만나서 직원만 들여보내고 둘이 데이트한다던데? 어휴, 이런 소문 난 줄도 모르고 맨날 야근하는 우리 김 대리님만 불쌍하다. 이걸 얘기해줘야 하는 거야, 말아야 하는 거야? 어머머, 그럼 김 대리는 자기 남편 이런 소문 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야? 나 같은 저런 말 절대 못해. 절대 말하지 마. 남의 가정사다. 이런 걸 두고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하는 건가? 아무튼 당사자들만 모르고 주변에서 수군거리고 아주 난리다. 같은 여자로서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입조심하자. 처음에는 저와 남편 얘기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안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 우리 부부 얘기더군요. 도대체 이런 소문이 도는 동안 나는 왜 몰랐을까 싶더라고요. 분위기를 보아하니 다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눈치를 보는 기색이더군요. 그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마 저랑 남편만 모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남편이 유독 일 얘기를 하면서 한 업체 얘기를 많이 했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포장재 공사인데 우리 회사와도 거래를 많이 하는 회사예요. 화장실에서 얘기하던 직원들이 말하던 회사가 바로 그 회사였고 남편과 수상한 사이인 것 같다는 여자가 다름 아닌 그 회사 사장의 딸이라는 거였습니다. 저 말고 이미 회사 직원들은 다 알 정도로 남편의 행실은 엉망으로 하고 다닌 거였죠. 소문만을 믿을 수는 없으니 일단 사실을 저 나름의 방법으로 알아봐야 했습니다. 가장 확실히 외도를 하는 방법이 핸드폰을 열어보는 방법인데 남편은 좀처럼 핸드폰을 손에서 놓는 사람이 아니어서 기회 포착이 쉽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붙들고 잘 정도로 늘 한몸이길래 제가 모르는 척 한번 물어보긴 했어요. 당신은 도대체 핸드폰으로 뭐 하길래 손에서 놓지를 않아? 어디 좋은 거 뭐 보는지 나도 좀 보자. 어허이, 뭘 보려고 해? 그냥 별거 아니야. 누구랑 문자를 하는지 누구냐고 물어도 친구라고만 하고 과하게 반응하며 제가 절대 핸드폰을 못 들여다보게 하는 겁니다. 몇 날 며칠 기회를 노리다가 겨우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남편이 잘 때 핸드폰 몰래 봤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는 친구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와 수도 없이 문자를 했더라고요.
문자를 봐도 도저히 동성 친구랑 주고받을 수는 없는 내용의 문자들이었어요. 몇 가지 기억나는 것만 짚어보자면 보고 싶어 언제 올 거야 라든가 마누라가 헬스장 간다길래 오늘은 못 감. 내일 출장 예정 4시. 늘 만나던 곳에서 접선. 같이 가는 직원 따돌리고 갈게. 사랑하는 자기야 꿈에서 만나자. 등등 저와도 주고받은 적 없던 아주 다정한 문자들이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연인들이 나눌 법한 문자였습니다. 문자 보자마자 너무 열받는데 우선 진정하고 제 핸드폰 카메라로 그 문자들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제야 남편 놈이 제가 같이 헬스장 가자고 할 때 왜 그리 시겁했는지 알겠더군요. 저한테 운동 간다는 핑계로 마음 편히 그년과 바람 피운 것 같길래 저도 작정하고 뒤에 한번 밟아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운동 갈 시간 즈음 저는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하고 쉬는 척 했더니 마음에도 없으면서 가자는 소리 딱 2번 하더니만 나가더라고요. 30분쯤 뒤에 저도 옷 챙겨 입고 헬스장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2시간 후쯤 남편이랑 팔짱 낀 이쁘장한 젊은 여자애가 건물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어디냐고 물었죠. 운동 끝나면 바로 오라고 했더니만 남편 놈이 이러네요. 아, 여보. 근데 엄마가 지금 나 집으로 들르라고 하시네? 뭐가 또 불만이신지. 당신한테 화풀이 하시기 전에 내가 얼른 다녀올게. 요즘 우리 엄마가 당신 스트레스 별로 안 주시잖아. 그게 다 내가 중간에서 잘하는 줄이나 알아. 나 한 2~3시간 어머니 댁에 있다가 갈 테니까 나 기다리지 말고 자. 나 참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새빨갛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저걸 가족이라고 믿고 참으면서 살았구나. 너무 허탈했습니다. 남편이 그 상간녀와 손잡고 가는 모습을 전부 동영상으로 찍어놓는 저는 더 이상 뒤를 쫓지 않았습니다. 더한 걸 보게 되면 당장이라도 저 인간을 찢어 죽이고 싶을 것 같아서 그대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혼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 계속 맴돌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까지 팔아먹어가면서 저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우니 회사 사람들까지 다 안 거구나. 나만 남편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회사 열심히 다니는 등신 머저리였구나 싶어 얼마나 나 자신이 비참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의심조차 못했을까? 내가 둔탱이구나. 남편을 너무 믿어서 내가 너무 바보 같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앉아서 생각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싶어서 혼자 펑펑 우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저 우는 모습 보고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생쇼를 하는데 저 그냥 영화 봐서 울었다고 하고 방으로 들어와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남편이 출근할 때 몸이 안 좋아 연차를 내겠다고 하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생각하며 이혼을 결심했고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니 이 사실을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당신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제가 퉁퉁 부은 얼굴로 찾아온 거 보시더니 어머니도 처음에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있다고 하자 뭔가 초조해 보이셨는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어머니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아침부터 눈물바람인 거니? 혹시 우리 민우랑 싸운 거야? 너 부부 사이 싸운 일을 부모한테 일러 바치는 거 아니다? 아니요, 어머니. 제가 어디 사소한 싸움 일러 바치는 거 보셨어요? 사소한 일이 아니니까 이렇게 왔죠. 그래, 무슨 일이니? 일단 드러나 보자. 어머니, 저 그이랑 이혼해야 할 것 같아요. 어제 그이 여기 안 왔죠? 저한테는 어머니 집 간다고 거짓말하던데. 어머니 아들이 글쎄 만나는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인간
저 몰래 언제부터 만났는지는 몰라도 우리 회사에도 소문이 파다해요. 저만 몰랐더라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셔야죠. 어머니 아들이 잘못해서 헤어지는 건데요. 저 조용히 도장 찍고 못 헤어지고요. 위자료 다 청구하고 회사에서도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 거예요. 고작 다른 여자랑 바람이나 피우는 사람이 어머니 아들이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는 당황하는 기색이셨습니다. 그동안 저를 미워하던 분이었으니 절대 내 편 들어달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혼하는 건 당신 아들 허물이란 걸 확실히 해두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들 편 들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마음먹고 어머니 찾아가서 남편 바람 폭로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뭐? 그게 정말이야? 이놈의 자식이 뭐? 바람? 여자를 만났다 이거니? 너 그거 확실해? 증거도 있니? 네. 제가 증거도 없이 이런 말 하겠어요? 사진도 있고 둘이 문자 주고받은 내역도 있어요. 그거만 소송해도 게임 끝이죠. 저 남편 개털 만들어서 쫓아낼 겁니다. 어머니도 그런 줄 아세요. 아이고 얘 어쩜 좋으니. 그 철없는 자식이 키우고 사고를 쳤구만. 얘 일단 네 마음은 충분히 내가 알겠다. 남편이 다른 여자랑 놀아놨는데 제정신인 여자 없지. 내가 잘 알아. 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혼한 이유가 민우 아빠가 바람나서 속 썩어 이혼한 거야. 겪어본 내가 너 마음 잘 안다. 근데 말이다. 이혼도 좋다만 너 그 정도 가지고는 확실한 증거 못 돼. 증거 불충분으로 상간효 소송 해봤자 위자료도 못 받는다. 너 이혼하는 건 안 말려. 근데 우리 아들놈 꼬신녀는 내가 확실히 조사해주마. 아휴,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내가 생각했으니 일단 너는 걱정 말고 당분간 모른 척 하거라. 어머니는 그때만은 제 마음을 이해한다며 며느리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당신도 당해봐서 제 심정이 어떤 줄 안다면서요. 하지만 어설프게 대응하면 오히려 아들이랑 상간녀랑 더 붙어먹는다나요? 확실하게 뒷조사를 해주겠다는 말에 저는 어머니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게요. 그날 남편의 바람을 어머니에게 폭로한 지 얼마 후에 저를 기만한 사람이 남편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대로 혼신을 다해 남편 앞에서 제가 모든 진실을 안다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남편 놈은 그날부터 일이 바쁘다고 회사에서 매일 야근하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뒷조사를 하신다길래 딱 한 달만 참고 이혼을 터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남편 모르게 이혼 소송 상담도 받았고 이혼 후 집과 그동안 모은 돈 분배를 어찌할지도 상담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 후 저는 기가 막힌 장면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속이 하도 답답해서 점심에 그냥 회사 근처 카페에서 간단히 때울 작정으로 밖으로 나왔는데요. 제가 왜 하필 그날은 자주 가지도 않던 카페로 발걸음이 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가게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순간 가게 안에 저를 등지고 있는 낯익은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뒷모습이지만 그 사람이 우리 시어머니라는 걸 딱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마주보고 앉은 여자가 바로 제가 남편 바람 현장을 목격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수백 번 들여다본 그 얼굴. 바로 남편놈 상간녀였습니다. 순간 들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잠깐 지켜봤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시모와 그 여자가 대화하는 분위기는 절대 어머니가 아들과 바람난 여자를 호통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걸요. 아들 내연녀와 하하호호 웃으면서 커피를 마실 리는 없잖아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는 남편이 저 여자와 정분난 걸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걸요. 늘 제가 가진 것도 없이 시집 왔다고 못마땅해 하시던 어머니. 아마 회사 사장 딸이라니 아들이 팔자를 고치고 살 줄 아셨던 걸까요? 저를 버리고 부잣집에 새장가를 보내고 싶었는데 제가 너무 빨리 남편의 바람을 알아서 계획이 뭔가 틀어졌다 싶었던 걸까요?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황당하게도 남편 놈이 막 카페로 들어서더군요. 회사 근처에서 참 겁도 없는 인간들이구나 싶어 일단 그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셋이 만난 이유가 짐작이 가더라고요. 제가 모든 걸 알았으니 자기들끼리 대책회의를 했던 거겠죠. 저를 쫓아낼 계획이 나름 틀어졌던 겁니다. 저는 그 길로 오빠에게 부탁해 흥신소를 좀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라 오빠에게 대충 그간 일을 설명하고 남편 놈 뒤 좀 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빠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이 일이 있고 2주 후 저는 흥신소에서 남편 놈의 그간 행적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와 무려 1년도 더 전부터 내연관계였더라고요. 더 황당한 건요. 그날 제가 셋이 만나는 걸 본 이후로 셋이 한 번 더 만나 저녁 식사도 같이 했더라고요. 나를 얼마나 바보로 봤으면 이렇게 내 뒤에서 그것도 시어머니란 사람까지 합세해서 며느리에게 이럴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구석에 있기도 싫어서 제 짐 다 챙겨서 제가 본 사진들 탁자 위에 얹어놓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왜 잘못 없는 제가 집을 나오냐고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는 집이고 남편이고 뭐고 당장이 기분이 더럽고 수치스러워서 한순간도 집에 더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계산하고 따질 이유 없이 그냥 무작정 집을 빠져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집을 나오고 나서 1시간 뒤쯤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마 그때 퇴근해서 집에 제가 놓고 온 사진을 본 모양이더라고요. 모든 게 들통났으니 오히려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요. 황당하게도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대요. 여보, 제발 만나서 이야기하자.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 도대체 이거 다 언제부터 알고 사진까지 찍은 건데 설마 당신 나한테 사람 붙인 거야? 무슨 설명? 설명할 게 있나? 당신이 바람났으니 잘못은 책임져야지. 당신도 원하는 게 나와의 이혼이잖아. 우리 이혼하자. 하지만 남편 놈은 이혼 못한다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다 설명하겠다고 연병을 하길래 친정집 앞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어놓았던 문자 사진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기도 켜놓고 남편을 만났어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자기 엄마를 대동해서 왔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면상에 프린트 던져주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변명도 핑계도 안 하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악어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요. 아마 이혼을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여보, 당신은 너무 일에만 몰두하고 맨날 우리 엄마랑 사이도 안 좋으니까 부부 사이 멀어져서 외로웠어. 근데 내가 여자한테 왜 눈이 돌아갔는지 모르겠다. 그냥 잠깐 한눈 판 거야. 엄마가 우리 정리하라고 말하려고 다 같이 만난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줘. 뭐? 오해? 정리하라고 했다고? 어머니가 말씀해 보시죠. 사진 보셨죠? 하하호호 커피 마시고 저녁 먹는 게 정말 헤어지라고 말하려는 모습 맞아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당신이 지금 하는 건 비겁한 변명이야. 개소리 하지 말고 그 집에서 짐 빼서 나가. 그랬더니 미안하다면서 제 손을 잡으려 하길래
열받아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방 날려버렸습니다. 남편이 얼굴을 감싸자 아들이 맞는 걸 본 어머니가 놀라면서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길래 어머니에게도 말했어요. 제가 이혼 소송만 할 줄 아세요? 저 어머니도 그냥 안 넘어가요. 혼인 파탄 낸 유책 배우자도 잘못이지만 외도 방관하고 도움 준 어머니도 위자료 청구 가능하거든요? 저요, 이 인간, 그년, 어머니! 셋 다 가만 안 둘 거예요. 당장 제가 시집 올 때 어머니 드린 돈 내놓으시고 바람난 시점부터 어머니한테 드린 용돈 전부 내놓으셔야 할 거예요. 안 그럼 전부 반환 소송까지 할 테니까 알고 계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못 참겠다는 듯 이러시더라고요. 너 지금 돈 갖고 유세 떠냐? 나도 너 고소할 줄 알아. 어떻게든 좋게 마무리하려고 찾아왔는데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때려? 아, 그러세요? 도대체 뭘로 저를 고소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저를 공갈 협박죄 폭행죄로 고소하겠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했어요. 얘기 다 끝났죠? 앞으로 그쪽 집안에 일어날 일은 전부 두 사람이 자처한 일이라는 거 똑똑히 알아두시고 어디 대응 잘해보시죠. 누가 이기는지 두고 보자고요.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가 일한다는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사장 딸이라니 개망신 주는 거야 솔직히 쉽죠. 가서 증거 다 뿌리고 한바탕 뒤집어 엎어주고 싶었지만 괜히 명예훼손이라는 책 잡히기도 싫고 괜히 저까지 추해주고 싶지도 않아서 조용히 사장실로 갔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 내밀면서 당신 딸이 내 남편이랑 바람이 났다. 여기 사진 보면 알겠지만 유부남인 거 알면서도 만남을 가졌고 이 회사와 거래처인 우리 회사에 소문이 파다하다. 만약 이 이야기가 우리 회사 윗선에 알려지면 어찌 될지 잘 생각해 보시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할 거라고 통보했어요. 증거가 확실하니 변호사 써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했죠. 뭐 엄청 당혹스러워 말을 못 잇더라고요. 하지만 그 회사 사장, 그러니까 상간녀 아빠는 그나마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하더니 많이 속상하시겠다며 제 마음까지 헤아려 주시면서 자기 딸을 사장실로 바로 부르더라고요. 바로 얼마 후 남편놈 상간녀가 들어왔는데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알고 있던 건지 제 얼굴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고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이게 다 사실이냐고 언성을 높이시면서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딸 때문에 회사 이미지 실추되고 망신당하기 싫다면서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상간녀 아빠가 저에게 사과하라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년이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뚝뚝 흘리더니만 사과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네요. 용서하세요. 위자료는 얼마든 드리겠습니다. 나 당신 사과 못 받는 거 알죠? 조만간 소장 갈 테니 위자료 준비 잘해놔요. 내가 버린 그 인간하고 다시 붙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으니 쓰레기 모으는 취미 있으면 그냥 주워서 쓰던가요. 그렇게 말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이 전쟁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남편 새끼는 그날 이후 중간중간 미안하다고 제발 용서해달라는 개소리를 짓거렸지만 도대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곧 변호사랑 협의해서 소장 보낼 테니 법원에서 보자고 하고 차단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슬프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도 들고 왜 저 남편놈 하나 때문에 저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속상해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정말 그냥 확 불살라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진행하면서 제가 승자라는 건 확실했어요.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남편에게 청구한 위자료 4천만 원과 3년간 결혼 생활하며 모은 현금 재산을 분할받았습니다. 물론 결혼할 때 해온 보탠 집 돈도 돌려받았고요. 상간녀는 항소 없이 저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황당한 건 나중에 전해 듣기로는
한가녀도 곤욕스러웠는지 남편 놈을 찼다고 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그 회사 사장님이 이만저만 열이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아마 우리 회사 윗선에 무슨 압력을 넣었는지 남편 놈이 업무 실수로 감사를 당하더니 그걸 꼬투리 잡아 권고사직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긴 일하면서 바람난 놈이 일은 뭐 딱 부러지게 했을까요? 자업자득이죠. 저는 나름 할 말은 다 하고 이혼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들으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 저는 비혼주의자가 되었네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데 굳이 남자를 만나고 결혼하고 살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로 하늘은 아끼는 사람에게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시련으로 훈련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조금 심하다 싶게 시련을 주셨지만 누구보다 더 멋진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정신 승리하고 있답니다. 저의 사연으로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길 바라며 사연 마칠게요. 감사합니다.